8월 15일 이 조선 총독부는 그 어느 곳보다 분주했습니다. 식민 통치하는 동안 지금껏 조선인들에게 엄청난 만행 저질렀지 않습니까? 일본이 항복하고 조선이 해방되고 나면 당연히 일본인들을 상대로 조선인들이 보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조선 총독부가 처음으로 도움을 구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도움을 구할 데가 있어요? 일본에 도움 구하는 거 말고는 방법 없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당연히 일본 정부였죠. 일본이 정말 항복을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답도 오지 않는 거예요. 패전을 앞두고 극도로 혼란스러운 일본 정부는 조선 총독부에게 도움이 될 만한 지침은커녕 일본이 항복을 결심했다는 소식조차 전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공식 루트가 아닌 대외 비공식적인 정보들을 통해서 일본의 패전 사실을 파악한 조선 총독부는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이들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자, 여기서 문제 한번 나갑니다. 다급해진 조선 총독부가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찾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찾을 방법. 정답. 지금 급해요. 네, 급해요. 네, 빨리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그 미랑 하는 배. 가다가 걸리면 어떡해요? 그럼 그건 목숨 걸고 죽는데? 해야지 뭐. 오답. 네. 제 생각에는 네. 자신들이 그 조선 총독부 그 일본 사람이 아닌 척했을 것 같아요.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런 거 아닐까요? 역시 오답. 자, 힌트 좀 드릴게요. 힌트 주세요. 아, 이거 막 쉬워 쓰고 싶다. 보이는데. 자신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갔겠죠. 네. 네. 누굴까요, 그들은? 네. 누굴까요? 독립 뭐 준비하시는 분들, 독립운동가. 뭐 독립준비위원회 같은 거기에 찾아간다. 그게 말이 돼? 도와줄 리가 정답. 어? 아니 도와준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데? 자, 왜 하필 독립운동가였을까요? 네. 조선 총독부는요, 해방 이후 조선인들로부터 그들을 지켜줄 수 있으려면 일제를 향한 조선인들의 분노를 통제할 수 있는 정신적 지주와 같은 존재, 그 존재여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바로 당시 조선인들로부터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었던 독립운동가였던 겁니다. 아 그래요? 조선 총독부는 식민 통치 내내 이 그들의 철저한 감시와 고문을 감당하며 수만 번 마음 편히 쉴 수 없었던 독립운동가들에게 자신들의 안전을 부탁하면서 매달리기로 한 겁니다. 그 독립운동가는 누구였을까요? 일본이 선택한 바로 이 사람입니다. 바로 몽양 여운형이었습니다. 연구위원님, 굉장히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여운형을 좀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독립운동가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분 하면 뭐 김구 선생님 또는 이승만 네. 전 대통령 이렇게 떠올릴 수 있으실 텐데 사실 이런 분들은 전부 국외에 있었습니다. 한반도 내에 없었던 것이죠. 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던 상태인 거죠. 여운형은 총독부의 입장을 수용하면서 조선인들에게 거부감이 없었던 인물로 여운형이 적격이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 자, 그렇다면 다시 8월 15일 그날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8월 15일 오전 8시경 조선 총독부의 2인자인 엔도 정무총감 앞에는 여운형이 앉아 있었습니다. いらっしゃいませ。おかわりございませんか。いえ、俺が何故だ。さあ、どうぞ。 여운형과 마주한 엔도는 상상치도 못했던 말을 꺼냅니다. 이제부터 우리 일본인의 생명은
당신에게 달려 있어.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과 일본군이 무사히 빠져나갈 때까지 치안 협조를 해달라는 조선 총독부의 부탁.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좀 살려달라. 근데 선생님, 네. 이런 부탁을 들어주는 게 맞는 건가요? 그동안 당했던 걸 생각하면 아 진짜. 이제 기회다. 너 혼 좀 나봐라라고 할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만감이 교차하는 복잡한 심경으로 엔도와 마주했을 여운형은 조선 총독부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갑작스러운 광복을 앞두고 극도의 혼란을 걱정한 여운형은 유혈 충돌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막자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여운형이 조선 총독부의 부탁을 그냥 일방적으로 들어준 건 아닙니다. 지금 일본의 가장 큰 목표는 뭐예요? 안전. 안전에 도망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일본인의 안전을 대가로 5가지 조건을 요구합니다. 자, 어떤 조건이었는지 한번 화면 보시죠. 정치범과 경제범을 즉시 석방할 것. 이 정치범과 경제범은요,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즉, 식민 지배라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범죄자가 될 리 없는 사람들이었겠죠. 여운형은 억울한 이들의 석방을 첫 번째로 요구합니다. 두 번째 조건으로요, 3개월간 식량을 보장하라. 당시는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의 식량과 생필품의 보급을 조선 총독부에서 통제하고 있었거든요. 이대로 이 조선 총독부가 갑자기 손 딱 놓아버리면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이 정상적인 체제를 찾을 때까지 식량 배급 문제를 책임지라고 요구한 겁니다. 세 번째는요, 치안 유지와 건국을 위한 정치 활동에 절대로 간섭하지 말라. 네 번째, 청년과 학생을 조직 훈련하는데 간섭하지 말라. 5번째, 근로자와 농민을 건국 사업에 동원하는데 간섭하지 말라. 요약하면 조선인들의 치안과 건국을 위한 독자적인 활동을 앞으로 절대 방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경 쓰지 말라. 그렇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5가지 조건을 들은 엔도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일단 알았어. 알겠어. 해줘야죠. 본인이 지금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맞습니다. 거부할 이유도 겨를도 없었습니다. 바로 5가지 조건 수락합니다. 그리고 엔도와의 회담을 마친 여운형은 8월 15일 그날 저녁 6시 종로구 개동의 2층 양옥집에서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라는 조직을 발족합니다.